부산항에선 최근 2년 동안만 무려 8명의 항만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항만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살펴봤더니 부두에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북항 모 부두의 야간 시간, 조명을 켰는데도 주변이 어둑어둑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야간 조명의 밝기가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이 부두는 적게는 7럭스로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항의 또 다른 부두입니다.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오가는 길에 리어카가 방치돼 있습니다. 충돌 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항만공사와 같이 회사 부두 운영사가 같이 투자를 하는 안전에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개선을 위한 금액적인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을 고정하는 소켓엔 노동자들의 발이 빠져 골절상 등을 입지 않게 체운목을 끼워 놓아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항만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만 부산항에서 무려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역 관련 노동자들은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작업은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 관리 주체가 선사냐 아니면 항만 운영사냐 이것부터 하루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쪽에 통제를 받는 것이 저희는 주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약관의 책임 분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선주협회하고 운영사가 같이 하는 자리에서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항만 노동자를 둘러싼 위험 요소를 매달 점검하고 제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항만안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해양대생이 해외 승선 실습 도중 숨진 사고는 미흡한 초동 조치와 허술한 응급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대형 화물선 안에는 전문 의료진이나 응급장치가 없었지만 병원 이송까지 무려 13시간이나 허비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허망하게 숨진 한국해양대 실습기관사 20살 A씨. 18,000톤급 대형 화물선에서 기관 수리 작업을 돕다가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13시간이 지나 현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적절한 의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보트 옮겨 탔고 지금도 호흡이나 이런 건 있고 계속 응급 조치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만 계속하고 그 선원들은 벌써 숨이 멎었다라고 하고 있고. 사고 당시 배 안에는 22명의 승선원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전문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선원법에는 승선원 100명 이상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의사를 태우고 5,000톤이 넘는 선박엔 의료 관리자만 두도록 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은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대와 해운회사의 실습생 비상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승선 실습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각종 부조리와 폭력, 혹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을 신항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30억 원을 들여 부지 이전을 위한 용역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부산진역 CY를 이전하기에 앞서서 철도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에 모두 2,501억 원이 들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부산시가 관련 마케팅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수상 축하 문구와 플래카드를 내걸 예정이고요. 오는 16일부터 아카데미 특별전에 기생충을 긴급 편성하고 20일부터는 흑백판을 상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부산 촬영지인
문현동 벽화마을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산을 오가는 동남아 하늘길도 잇따라 막히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대한항공이 태국, 베트남, 대만 등을 잇는 부산 노선을 임시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도 동남아 노선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저비용 항공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화되면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행산업 전반에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함께 실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급한 요청 사항을 어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과 의료기관이 한 라인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역, 비상시 중국인 학생 숙소 제공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중국인 유학생은 5,339명으로 이 중 대다수가 방학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달 말 부산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9도를 웃돌며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햇살이 비추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일요일인 모레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올 텐데요. 오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제외한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따스함이 감돌겠는데요. 부산이 18도, 양산 19도, 창원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봄만큼이나 포근했던 이번 주와 달리 다음 주는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학원가도 소독제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각종 시험 일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몰리는 채용 시험을 앞둔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한 서면의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 손 소독제가 배치돼 있습니다. 강의실과 자습실에서는 하루 2번씩 소독제가 뿌려집니다. 책상과 의자, 바닥도 빠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손이 많이 닿는 책상과 걸상, 문 손잡이 등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많게는 수백 명이 오가는 학원들이 저마다 소독제와 마스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불안한 건 수강생도 마찬가지. 수업료를 환불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업을 연기를 하시거나 환불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조금 계시긴 해요. 지금 안 듣고 3월이나 조금 지나고 나면 듣겠다. 시험 일정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학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 일정도 일부 조정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9일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과 중국어 능력 시험인 HSK 시험은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시험을 연기하도록 했고, 오는 22일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은 다음 달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신입사원 공채에 2만 8천여 명이 지원한 부산교통공사는 고사장 확보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부산교육청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사장을 확보했고, 오는 23일 치러질 필기시험에선 응시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사장마다 보건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 응시생들 발열 체크를 다 할 계획이고 그 전부 다 손소독제, 손세정제를 다 소독을 하도록 하고,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에어부산도 무급휴직 도입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율 무급휴직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은 임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 9개 전 노선 운항 중단에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대구 타이베이 노선은 운항 중단, 부산발 타이베이 다낭 운항 편수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액이 6,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영업 손실액은 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동 중단 2년째인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해수담수물의 식수 공급을 포기한 이후 시설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가 대신 산업용수 공급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석 달 안에 이 계획의 성사 여부가 결론날 전망인데 관건은 비싼 생산 단가입니다. 부산시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그런지 황재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와 환경부,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않고 산업용수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받아들여서 어떤 대안적 방법을 아마 찾아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순도의 물, 초순수를 사용하는 부산 울산의 정밀화학, 반도체 기업에 수요가 있다. 부산시의 얘긴데요.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가 울산 온산공단의 관련 기업 42곳을 조사했는데 해수 담수물을 받겠다는 기업은 6곳이었습니다. 하루 4만 5천 톤의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3분의 1가량밖에 못 찾은 거죠. 현재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고 또 향후에 기업에서 투자해서 미래에 필요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 문제입니다. 좀 경제성이 있어야 쓰죠. 담수화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정에 필요한 그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물 기준 맞춰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이 같은 반응에 부산시는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온산공단의 공업용수는 톤당 470원 선, 해수 담수화물은 1,400원입니다. 차액이 900원이 넘습니다. 이 1,400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산이 밝힌 해수 담수화물 생산 단가 1,130원에 공급관로 설치비 등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생산 단가의 근거를 부산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1,100원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소한 건지 자기네 해가지고 이윤이 얼마고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따져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생산 단가를 더 낮추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나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은 한은. 자, 그럼 이 국비 보조금, 이건 가능할까요? 부산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생산 단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료를 50% 감면받고 1,000억 원에 달하는 관로 설치비의 절반도 정부 지원을 받겠다. 하지만 전기료 감면은 이미 한전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됐습니다.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근거는 없는 상태고요. 정상 가동되려면 공급처 확보, 생산 단가 인하, 재가동 비용과 정부 지원금의 확보, 이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걸 넘지 못해 정상 가동이 결국 무산되면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 잘못 꿰인 결과가 이렇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낳아 부산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신도시 팽창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교에서 교육받는 도시형 통합 운영학교가 영남권 최초로 다음 달 양산에서 개교합니다. 급식소나 체육과 같은 시설을 같이 쓰는 데다 학교 폭력의 우려도 있는데 과연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김태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개교를 앞둔 영남권 첫 초중통합 운영 학교입니다. 개교가 코앞인데 공사가 늦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왜 그래 이 밖에 막 뭐 물건하고 이런 거를 쌓아놔가지고 그 욕을 듣고. 경남교육청은 신설학교 공사를 개교 한 달 전에 끝내겠다고
지난 2016년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투자 심사, 설계 이런 과정을 교육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교. 전국에서 두 번째, 영남권 최초의 도시형 초중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이후 많이 생겨날 통합학교들의 운영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따로 있어 기본적인 시설은 각각 이용합니다. 하지만 급식시설과 체육관, 시청각실은 공동 사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활동과 학생자치회도 초중학교가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합니다. 장치활동이나 방과활동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 초등학교는 1,800여 명이나 되는 과밀학급 학교지만 초중통합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중학교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과연 똑바로 처리가 될지. 신도시 팽창과 쇠락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전망이어서 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10분쯤 동래구 사직동 충렬대로에서 길이 50c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나가는 차량 한 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동래구청 등은 사고 직후 도로 주변을 통제한 뒤 이틀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배관 공사가 진행되던 도로에 어제 빗물이 쏟아져 내리는 등 우천으로 인해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사상구 강변대로를 달리던 65살 A씨의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를 건너던 80살 B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하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돌렸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트레일러 기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2군 KBO 퓨처스리그가 다음 달 24일 개막합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남부리그에 소속돼 있으며 번외 경기로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퓨처스리그는 구장 상황에 따라 개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경기는 취소 시 재편성하지 않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부산 아이파크가 공격수 박관우와 미드필더 이지승을 영입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까지 성남FC에서 활약한 박관우와 울산 현대에서 뛴 이재승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박관우는 순간적인 판단과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재승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슈팅과 패스에 장점이 있는 선수로 꼽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 뒤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찾았습니다. 윤 총장은 방문 취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9년 전 평검사로 근무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온 기분이라며 부산 검찰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들어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신자용 부산 동부지청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부산을 처음 방문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9도를 웃돌며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햇살이 비추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일요일인 모레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올 텐데요. 오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제외한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따스함이 감돌겠는데요. 부산이 18도, 양산 19도, 창원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봄만큼이나 포근했던 이번 주와 달리 다음 주는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